자, 정치 문제, 미국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미국 대통령 문제,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입주 물량 증가는 걱정스러운 건 또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쏠림이 생기면 2008년 이후에서 11년까지 용인, 파주, 고양이의 그 악성 미분양들이 보통 4, 5년 이상 갔거든요. 15년도에 다 털렸어요, 그것들이. 그죠? 네, 대형 맞습니다. 물량들이. 네. 그 급격한 쏠림 현상이 생겼을 때 그 데미지의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걱정이 되죠. 입주 물량 증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습니다. 10년 전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인, 수도권 지역에 이제 악성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현재와 좀 상황이 다른 것은 그 당시로는 이제 버블 세븐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였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특히 용인 지역에 시장 수요와는 맞지 않은, 실수요와는 맞지 않은 대형 아파트, 대형 면적의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성북동 수준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 패턴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실수요로 재편이 되면서 그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대형 아파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죠.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급 물량들도 수요층이 두터운 이제 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서울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6만 4,021가구로 작년이죠. 2016년 12만 373가구보다 26.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이죠. 10만 3,394가구보다 58%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만 7,516가구로 작년이죠. 2016년 2만 3,770가구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인천 역시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경기도인데요. 11만 9,813가구로 작년 8만 7,606가구보다 36.9%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또 편차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크죠.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일단 동탄 2신도시 입주 물량이 몰리는 화성시인데요. 2만 1,574가구로 작년 입주 물량이죠. 13,281가구보다 62.4%가 높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화성시 인구가 서울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입주 물량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일시적이지만 영향이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또 다른 지역들 김포시 10,000가구 정도 되고요. 김포, 시흥, 수원, 용인, 하남시 정도가 입주 물량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반대로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안양 지역들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적거나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입주 물량 그 단순 평균 통계치만 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국지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 쏠림이 이제 편차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저희 방송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시그널이 와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자욱하고 먼저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를 점유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통계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데요. 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기센 부동산 저희 프로에서 그때 김인만 소장인가 다른 분 나오셨을 때 이 수도권이 입주 물량 급격하게 늘어날 때 그날 오후에 파주 물량이 나왔었군요. 파주에 제가 미분양이 좀 걱정됐더니 파주 시민 어떤 분이 전화하셔갖고 우리 동네는 미분양 없는데 왜 그렇게 방송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지없이 이럴 때는 정확한 지표는 통계거든요. 2016년 2월에 발표돼서 10월에 확정됐던 미분양 관리 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네, 미분양 관리 지역이란 거는 앞으로 분양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니들 보증심사를 본점에서 철저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싶으신 거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이 왜 좋습니까? 서울이 지금 입주 물량 대비 멸실 물량, 빠지는 물량 대비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게 수치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문 광고에 나오는 분양 광고가 많으니까 그게 숫자가 엄청 많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통계청이나 부동산 114 이런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일단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 전문가들 하는 얘기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땐 땅을 살 때는 그냥 돌멩이를 던져서 떨어지는 데 사시면 되고요. 집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자욱할 요즘에는 광고나 매체, 블로그, 카페 이런 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되시고요. 통계, 일단 통계에 기초하셔야 돼요. 사실의 팩트에 기초를 하셔야 손해 안 보는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인만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10년 전만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뭐 똑같은 현상인데요. 10년 전에도 미분양이 그렇죠. 있었고요. 뭐 그럼요. 입주 물량 많았습니다. 잠실만 같아도 잠실 주공 재건축이었죠. 엘스, 리센츠, 예, 예. 뭐 파크리오. 그 당시 한 2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역전세나 맞아요. 나오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뭐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1년에서 2년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다 소화가 됐었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도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평당 3천만 원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났는데요. 뭐 몇 년도 안 갔죠. 금방 다 소진이 됐고요. 반면에 수도권 지역들, 용인 지역들은 뭐 4년, 5년, 오히려 그 이상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목에서 시장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또 그때는 그랬지만 그리고 나서 또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걸 살라 했는데 못 샀다. 이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요자라면 실수요자는 그냥 실수요자니까 내가 살기.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만 소장도 둘이 항상 거기는 동의하는데 내 가족이 우리가 살기 편하고 내 직장 다니기 편하고 우리 아이 학교 다니기 편하고 생활 편의시설 가까우면 그거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실수요자는 아주 이럴 때일수록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너무 터무니없는 지역이 아니면 뭐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부동산은 그 화폐 가치 하락만큼 가치 상승을 하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1년, 2년 흐름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뭐 입주 물량 흐름에 영향을 받겠지만 받죠, 당연히요. 10년 정도 길게 흐름을 보게 되면 부동산은 결국에는 오릅니다. 일시적으로야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필요해서 실수요로 또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해서 기다린다면 결국에는 뭐 다른 종목들, 뭐 주식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안정성이 높은 곳이 모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아니죠. 당연히 모든 부동산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고증된, 검증된 그렇죠. 부동산이어야 되겠죠. 네. 그죠? 네. 좋습니다. 2017년 아마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우리는 왜 타인갭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가 안 나올까요? 내가 이 표 못 받아도 이 정책은 꼭 해야 되겠다. 뭐 제가 전에 표했지만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같은 분들 뭐 또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독일의 그 메르겔 총리 전 총리 같은 분 슈레더인가요? 네. 아 그분들처럼 그런 정치인이 나오길 바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2017년만큼 건국 이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과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을 갖고 싶은 시기 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인만 소장님 많은 시장 경험을 하셨고 이론적이나 시장 전문가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2017년 설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과 신랄 같은 희망 쪽에 한번 걸어보죠. 우리 성공 투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비관과 낙관은 공존하게 됩니다. 이게 뭐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요. 뭐 예전에도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낙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뭐 그 미국, 한국, 그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불확실성은 제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기준금리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입주 물량 증가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뭐 국지적인 현상으로 일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지금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예. 겨울이 원래 비수기입니다. 부동산 대체적인 비수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악재에 휘둘리고 있는데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런 악재가 있을 때 불안할 때 낙관론을 가지고 낙관이라기보다는 긍정이 맞겠죠. 긍정의 힘을 믿고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지나는데요. 2017년 설 이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요 키워드는 국내외 경제 상황, 가계부채, 뭐 금리 인상, 공급 물량인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 같고요. 가계부채 증가는 뭐 하루 이틀이 일은 아닙니다. 뭐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지만 뭐 이거 말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말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계속적인 대출 규제는 좀 강화된다는 점. 그래서 자금 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입주 물량이 우려되는 지역들 올해 내년 2019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좀 선별해 가면서 굳이 좀 비가 내리는데 굳이 비를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맞고 싶으면 맞아야 되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아까 제가 서울 이야기했듯이 서울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수요층 두텁고요.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값이면 서울 역세권 지역들,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들, 뭐 소형 아파트라든지 역세권, 요즘 인기 있는 뭐 투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 투룸, 빌라들도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서울 역세권 지역, 가격이 맞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고요. 또 은퇴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모두 뭐 타당성만 있다면 무조건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김일만 소장님 수치로 얘기했던 뭐 화성, 김포, 시흥, 수원, 하남 등 그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 걱정된다. 미분양 관리 지역 저도 이제 첨언을 했죠. 그 역발상해 보세요. 내 집 마련이나 실제로 이제 가격이 많이 좀 빠진다면 거기서 똘똘한 놈 좋은 물건 찾으면은 아주 바른 투자가 될 거 있습니다. 제 발음이 좋지 않은데요. 크라이시스란 말이 위험, 위기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항상 상존하는 거 우리 투자 고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험이야? 어려워? 계속 어렵겠어?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왔고 우리 김인만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대신 예전부터 그 신용관리나 또는 자금관리 그죠? 이런 것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셔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럴 때 뭐 건설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미분양이 뜨고 이러면 그 안에서 옥석가루기가 얼마나 그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데 물건 좋은 물건 투자 물건이든 실수요든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만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현장 다니시고 책만 쓰지 마시고요. 현장 많이 다니시고 산 지식, 좋은 정보 우리 시청자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